이어서 국내 페트병을 재활용하여서 고품질 재생원사를 만들어 의류시장에 친환경 트렌드를 몰고 있는 BYM 블랙야크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에는 BYM 블랙야크 K에코팀 팀 리더 정회욱 대리님을 모시고 사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BYM 블랙야크의 정혜욱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촉박해서 잘 아실 만한 내용은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BYM 블랙야크에서는 국내 페트병을 물리적으로 재활용해서 옷으로 만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전체 과정이 담겨 있는 간단한 영상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본사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 발표 순서는 보시는 것 같고요. 이 플라스틱 마구잡이로 버리면 폐기물이지만 잘 분리하고 재활용하면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되는 자원입니다. 이 플라스틱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동식물을 잡아야만 만들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대체해 줌으로써 좀 환경에 일부 도움이 되기도 했는데 자연에서 분해가 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현재는 환경과 인간 모두를 위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그리고 그 탄소가 주는 온실효과 때문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이 항상 플라스틱 문제랑 관련이 되는데, 그럼 이 플라스틱 문제랑 패션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패션 산업에서 가장 섬유 소재로 많이 사용하는 폴리에스터, 이 폴리에스터의 원료가 플라스틱입니다. PET 소재인데요. 그래서 폴리에스터로 된 제품을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구매하시고 하실수록 이제 기업들은 더 많이 생산하게 되고 그만큼 플라스틱 생산량과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는 산업 구조입니다. 실제로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패션 산업은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의 전체 산업군 1위부터 8위 줄을 세웠을 때 3위에 해당을 할 정도로 그 환경적인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패션 산업에서 찾은 이제 대안이 리사이클 폴리에스터입니다. 바로 페트병을 재활용한 폴리에스터 원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페트병과 폴리에스터 원사는 원료가 PET로 동일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신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루트를 바꿔서 페트병을 재활용해가지고 원사를 만들게 되면 우측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환경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산업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탄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해결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질 않았습니다. 바로 이 재활용 폴리에스터 패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페트병이 아니라 다른 해외 수입 페트병을 활용해가지고 만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작년에만 7,200톤이라는 엄청난 양을 수입을 했고요. 주로 일본, 중국, 대만에서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께서 환경을 생각해서 지속가능한 패션을 소비를 해주셔도 우리나라 환경 개선엔 도움이 안 되고 다른 나라 폐기물만 줄여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페트병이 모자라서 옷을 못 만드느냐 하면 당연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1인당 연간 평균 사용량으로 전 세계 3위에 해당할 정도로 정말 많은 양을 사용하고 또 폐기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팬데믹 때문에 이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페트병이 옷으로 이렇게 재활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분리수거 이제 자원순환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배출과 수거 체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빨간불이 켜져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옷으로 만드는 걸 크게 5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분리배출, 수거, 재활용 과정을 거쳐서 원사가 되고 이렇게 패션 완제품으로 탄생하게 되는데 앞에 해당하는 2단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첫 번째로 분리배출이 아직 100%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12월 25일부로 지금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배출하도록 의무화를 시켰는데 이 라벨이 반드시 제거가 돼서 분리배출이 되어야 합니다. 뚜껑이랑 몸체는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이 물에다 띄우는 방식으로 이 비중 분리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라벨 같은 경우에는 뜨는 라벨도 있고 가라앉는 라벨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이 반드시 제거돼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완전히 이제 생활화되지 않았고요. 다음으로 수거 문제가 사실은 더 심각합니다. 아무리 분리배출을 깔끔하게 해주셔도 수거해가는 과정에서 이 수거 업체가 혼합을 해서 가져갑니다. 이 위에 있는 사진은 아파트에서 수거 업체가 혼합 수거를 해가는 모습이고요. 잘 모여진 투명 페트병 톤백을 다른 폐기물이 있는 그런 트럭에다가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 압축 차량이 일반 주택단지에서 수거를 해가는 모습입니다. 관련된 영상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 유리와 페트병, 종이 등으로 나눠서 재활용 분리 배출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제대로 분리를 해도 운반 차량 안에서 뒤섞여서 절반 정도는 재활용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온 차량이 수거해온 것들을 선별장에 쏟아냅니다. 빨간 양념이 묻은 플라스틱 용기부터 깨진 유리병, 쓰레기가 담긴 비닐까지.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은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름 아닌 재활용품을 수거해오는 분리수거 차량인데 각 가정에서 분리배출한 캔과 플라스틱, 비닐 등을 수거하면서 차량 안에서 한데 섞이고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잘 분리된 투명 페트병이 수거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섞이고 오염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투명 페트병들이 이렇게 선별장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도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다른 섞여 들어온 폐기물들에서 이제 투명 페트병 말고 유색 페트병, 뭐 다른 플라스틱들을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직접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100% 완전한 선별도 어렵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미 투명 페트병이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옷을 만드는 장섬유 원사로는 재활용을 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투명 페트병은 대부분 노끈이나 충전재 같은 그런 저부가 가치 제품으로 재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가 이렇다 보니 뒤에 해당하는 원사업체 그리고 저희와 같은 패션 기업들은 원료 자체가 없어서 일본이나 중국, 대만에서 그걸 수입을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저희 BYM 블랙야크는 이 지속가능 패션을 꾸준하게 실천해온 기업으로서 언제까지 우리가 다른 나라 쓰레기를 줄여주면서 재활용 패션을 만들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페트병으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컨소시엄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료가 투명 페트병이 깔끔하게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스파클이라는 생수 브랜드에서 역회수, 가정 배송해준 페트병을 다시 기업이 회수하는 그 방식으로 모은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가지고 이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플레이크 공장입니다. 두산 ENT라는 곳에서 또 기존에 쓰던 설비는 플레이크를 갈기에 오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별도 설비로 투명 페트병만 갈 수 있는 그런 설비 투자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화학 섬유 기업인 SM그룹의 TK케미칼에서는 이 KRPET, 코리아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이 장섬유 원사를 가장 안정적이고 훌륭한 품질로 제작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BYM 블랙야크에서는 저희가 이제 아웃도어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 원사를 재직하고 염색하는 과정에서 항균, 항치, 냉각과 같은 그런 아웃도어의 기능성을 담아가지고 현재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본사의 전 브랜드 제품에 접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자원순환 체계로 2020년 7월에 국내 최초로 이제 한국 페트병 재활용 제품을 시장화시키는 데 성공을 했고요. 다음으로 바로 도전을 했던 게 정말 국민분들께서 분리배출해 주신 그 투명 페트병을 옷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은평구 그리고 강원도 강릉, 원주, 횡성에 그 투명 페트병으로 이제 옷과 가방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해서 꾸준하게 확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올해 7월까지 우리나라 페트병 500ml 기준으로 1723만 병을 재활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플러스틱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우리나라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그런 플라스틱을 만들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전체 이제 세부 과제가 앞에 나와 있는데 좀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지자체에게 이런 걸 좀 제안을 드립니다. 홍보를 좀 더 강화해 달라.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안 했을 때 다른 나라 폐기물을 줄이면서 옷을 만들었던 그런 과거를 알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실 거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투명 페트병이 이 투명하다고 해서 다 옷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간장병이나 식용유병 같은 경우엔 앞에 라벨이 완전 전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많이 어렵습니다. 차라리 일반 쓰레기나 아니면 다른 그냥 플라스틱 쓰레기로 분류가 되고 투명 생수병, 뭐 콜라병 같이 또 라벨이 잘 제거되는 그런 페트병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상세한 안내가 되었으면 좋겠고 실제 분리 배출하러 갔을 때도 그런 환경이 구축돼 있어야겠고 또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실천하시기에 더 편하도록 저희가 어떤 회수망 같은 것도 이 플라스틱 재활용 원료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수거 체계도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혼합 수거하지 말고 별도 요일에 뭐 별도 차량으로 좀 투자를 해서 수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페트병을 반드시 이제 부피가 줄어들어야 되는데요. 압축을 하는 과정에서도 압착기를 좀 과거에 쓰던 오염된 거 말고 새로운 걸로 투자를 하거나 이 부분이 만약 어렵다면 수거 체계에서 오염되지 않게 직접 주민분들한테 수거를 하고 저희가 소형 파쇄기도 개발을 했습니다. 원사로 만들 수 있는 그 플레이크를 바로 생산하는 건데요. 이 부피를 줄이기 위한 압축기가 워낙 고가고 부피가 크다 보니까 이 지자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까지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까지 좀 이어진다면은 앞서 보셨던 그 빨간불이 녹색불로 바뀌어서 이렇게 훌륭한 패션 제품으로 탄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옷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간혹 이제 피부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품질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소비자분들께서 우려를 보여주시는데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제품들은 이 재활용품이든 신재를 사용한 제품이든 다 2차의 테스트를 거쳐서 나갑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기능성도 지금 이제 항균에 대한 테스트인데 이 기능성도 신재 또는 그 이상의 품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제품이 올해 가을에 출시된 그 K-알페트 한국의 페트병 재활용 제품의 고어텍스와 같이 콜라보를 한 제품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아웃도어의 기능성에서도 과거 제품들과 동일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아직 진행 중이죠. 이 COP26 글래스고에서 진행 중인 이 UN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 한국관 부스에 지금 이 자켓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한 가지 사례로 저희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함께 힘을 합치고 있는 파트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앙 정부부터 다양한 지자체, 기관, 그 기업들이랑 힘을 합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좀 기초단체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수거 체계를 바꾸려면은 결국엔 기초단체에서 어떤 행정력을 발휘를 해야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파트너들이랑 함께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나라 페트병을 자원순환시키는 게 어느 한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달성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지자체에서는 행정력으로 뒷받침하고 저희와 같은 기업들은 이 사실 원가가 조금 더 비싸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소비자가를 더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지속가능한 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소비자분들께서는 재생제품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좀 버리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실 때 이 프로젝트가 달성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자리를 빌어서 여기 그린 플라스틱 연합회에 있는 많은 회사들도 사실 저희가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데 어떤 뭐 임직원 유니폼이라든지 그런 피복을 구매하실 일이 있으실 때 신재를 사용한 제품보다 이 재활용 제품, 특히 우리나라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제품을 좀 더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활동이 저희는 그 인간 생활에서 의식주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가장 앞에 있는 게 옷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옷을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을 만들고 그린 뉴딜을 하고 있고요. 이 그린 플라스틱 연합에 있는 다양한 연합사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 국가적으로는 탄소 중립 그리고 이제 기업들은 최근에 또 ESG가 화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ESG와 순환경제 달성에 같이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